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서 그 삶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열린 공감의 이명순입니다. 교육을 일컬어서 백년지 대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대한민국 최대의 화두와 과제가 바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순의 열린 공감에서는 교학상장의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종교육연구소의 송명석 소장님을 만나 뵙고 이분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소신 그리고 인생의 이정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장님 딱 만나 뵈니까요. 이미지가 은백의 모발이었을까요? 굉장히 인자하고 온화한 성품의 이미지가 느껴지는데요. 인상이 참 좋다는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뭐 과찬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될 텐데요. 우선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과정 여러분. 세종교육연구소장 송명석입니다. 이렇게 새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모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부족하지만 세종교육을 위해서 부단히 연찬을 해왔는데요. 저의 고향은 충남 청양 화성입니다. 이곳이 비록 고향은 아니지만 제가 추구하는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 넓은 차원에서 공주에서 공부를 해서 공주고등학교를 다녔고, 공주사대, 그리고 한국교원대, 전북대, 이렇게 영어교육과 교육학을 그리고 영문학을 두루두루 공부하면서 부족한 저의 소양을 키워왔어. 오늘날 세종교육연구소장과 학교와 대학교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그리고 함께 논의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저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신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앞으로 여러분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 학교도 이름을 거론을 해주셨습니다만 27년을 근 30년 가까운 시간을 교육계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행보를 해 오셨는데요. 정말 이런 교육 경력이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건 아니겠지만 강산이 3번 정도 바뀔 만큼의 그 시간이 길이만큼 교육계에서 여러 경력으로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이 교육자로서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글쎄요. 아무튼 27년, 약 30여 년간 한 길만 걸어왔는데, 제가 나름대로는 소신껏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지만, 회고해보면 자랑스러운 부분도 많지만 오히려 부끄러운 그런 수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메꿔가면서 제가 또 열심히 살아온 부분, 소신껏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책무성을 가지고 열심히 교육자의 전문가로서 임할 생각입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역할을 또 앞으로도 많이 또 하셔야 될 텐데요. 이 교육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계기가 있었을 한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27년 전, 근 30년 전이면 영어는 조금 좀 생소하다고 할까요? 좀 거리감이 있을 때였었는데 이 학생들이 모두가 힘들어하고 학부모들도 좀 어려워하는 이 영어 선생님이 되시겠다는 계기가 또 있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교육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운이 좋게도 그 학창 시절에 참 그 인복이 있어서 선생님 덕을 많이 봤는데요. 한두 가지를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자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 담임쌤이 2년을 맡으셨는데, 그때 졸업할 무렵에 그 선생님이 예비 중학교 학생으로 알파벳하고 한문을 100자 이상을 써주고 그 다음날 체크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저보다도 그런 우수한 친구들이 있어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걸로 호기심을 가지고
다 외워가지고 그 다음날 칠판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썼더니 네. 그 선생님이 저에게 정말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화이트 라인인데 하얀 네. 거짓말인데 정말 대기만성이고 정말 천재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지가 않은데 아하.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동기유발을 느꼈고요. 중2 때는 또 제 국어 선생님이었었는데 네. 그 당시는 투표가 아닌 임명제였습니다. 반장을. 저는 여기까지 그 중2 때까지 반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부반장도 못했어요. 의외인데요. 네네 의외고 회계 내지는 네. 이렇게 청소 검사 맡는 네. 줄분단장 정도로 이렇게 네. 하고 공부는 뭐 랭킹 안에 이렇게 듣게 했었지만 아무튼 그런 최고의 리더로서 반장 부장을 못했는데 네. 2학년 때 저에게 하루는 반장 선거하기 전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무실로. 네. 그 1학년 때 이제 저랑 같이 국어 수업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신앙송을 좀 좋아했고 또 그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고 초등학교 때 또 그로 인해서 웅변도 좀 했고 네. 또 그 덕에 또 졸업할 때 답사도 읽고 어허. 그랬었는데 그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지금의 서정주님의 신석주 국가협회에서 서정주님의 제자신 그분이 시인이셨는데 저에게 야 너 요번 학기에 반장을 좀 하겠니? 그러는 거예요. 네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저는 반장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무엇이 이분이 저에게 반장을 임명을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막 당황스럽고 두근두근 교무실을 하시군요. 뛰쳐나갈 정도로 못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라. 너는 충분히 진흙 속의 진주가 될 수가 있고 네. 대기만성의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왠지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저에게 또 지금 생각하니까 네. 파이트 라인 네.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한 2박 3일 고민하다가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날부터 반장이 돼서 네. 앞으로 이어지는 학창 시절에는 반장 부반장의 리더 역할을 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마인드와 비전과 그리고 칭찬을 통해서 그 아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성취동기를 줄 수 있는가가 네. 아주 뼈저리게 제가 느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단연코 저는 교사가 네. 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물론 약간의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근데 뭐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겸손된 말씀이실 것 같고요. 어떤 가능성이 보였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업되는 얘기로 말씀을 선생님께서 주셨을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굉장히 친근하게 선생님도 아니고 선생님께서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이렇게 보여주는 거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교육자로서 네, 네. 학생들한테 예. 어떻게 보여주는 투영도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뭐 고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이들을 지도를 할 때 또 그런 조금 상위에 하얀 거짓말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까요? 네, 종종 했고요. 네. 우리가 작은 아이들도 자기를 이뻐하는 걸 알잖아요. 하물며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사춘기 이후에 성숙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근거를 통해서 칭찬을 해야 그렇죠. 되고 네. 그것의 어떤 발판을 가지고 아마 네.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네.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대상이 선생님이라면 그 학생은 정말 자기 자존감이나 자긍심이 높아져서 바르게 더 잘 하려는 욕구를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영어 교육자의 전문가시잖아요. 네. 지금 뭐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금 이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영어 공부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거는 알고 계실 텐데 영어 공부를 잘 하기 위한 한 가지 좀 비법을 가르쳐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뭐 한 네, 30여 년간 정도로? 영어 교사로, 영어 전문가로 이렇게 있으면서도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봤죠? 받아왔고 또 받고 있습니다만 늘 당황스럽고 저도 지금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영어에는 there is no royal road to study English라는 영어 공부하는 데는 왕도가 없다라는 그런 문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How can I learn? How can I speak English very well? 이게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네. 정말 I don't know how to study English. 어떻게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네, 네.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방법이 저는 노하우였지만 제 방법이 로얄 로드가 왕도가 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다만 굳이 제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Just try it. 도전하고 시도해라. 그리고 over and over again and repeatedly. 반복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memorizing을 해라. 이게 이제 그 언어학자들은 네. 구조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요즘에는 그 트렌드가 그 느끼고 깨닫고 스스로 acquisition하는 그런 습득하는 네. 인지주의적인 측면에서 이게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굳이 뭐 이렇게 전문성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외우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내재화시키는 과정이 참 중요한데요.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네. 세상 만사가 모두 마찬가지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 유발입니다. 네네. 한마디로 그 학자들은 동기 유발을 그 의무감에 하는 그런 도구적 동기가 있고 또 내켜서 정말 흥미가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통합적 동기가 있는데 네. 그 두 가지 측면에 골고루 해야 되겠죠. 지금 수능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은 수능이 중요하니까 테스트나 토익이 중요하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도구적 동기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없는데도 의무감에 하는 거예요. 엄마의 성화에 또 사회 분위기에 또 취업을 못 한다니까. 그러나 팝송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이고 네. 발음이 좋은 선생님이나 예쁜 영어 선생님을 보면 가슴이 설레서 왠지 생성해내는 그런 영어적 문장이 없다 할지라도 서서히 그 영어를 투자하는 시간이 많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영어에 대한 성취 동기가 뛰어나서 그것이 통합적 동기로 나타나서 그 시너지는 불문가지죠. 묻지 않아도 그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 미시한 네. 부분은 있지만 흥미가 중요하고 부모님이나 이 어머님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떡가래를 이렇게 집어 누르는 그런 강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네. 성취 동기를 끄집어내는 자연스러운 습득의 과정을 하는 것이 일선이나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교육의 패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 네. 뭐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이죠 뭐. 받아들이는 마음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네.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네. 다른 또 성과물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뭐 왕도가 없다는 말로 귀결이 되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은 거저 얻어가질 수 없다라는 진리가 또 말씀 중에 또 나오기도 하는가 있습니다. 도전하고 시도하고 반복적인 노력적인 시간에 네, 길에 따라서 네. 또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력을 우선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중등 교사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 한국교원대학교 초빙 교수로 계시는데요. 학생들과의 또 뭐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줄 만한 게 있으실까요? 네. 뭐 현재 대학교까지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중고등학교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한다면 제가 옛날에 학교는 대천 수상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네. 요즘에는 개명을 해서 대천 해양과학고등학교인데요. 네. 그 학교는 실업계 학교고 실업계 학교의 위상은 본의 아니게 학생들의 그런 지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다소 학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옛날에 어떤 그 뭐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 교장 선생님 학교의 학생들이 수준이 어떻습니까?라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여쭤봤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제 학교 학생들의 학력의 질은 다소 떨어지지만 인간의 질은 매우 우수합니다. 저는 그 보람으로 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20년 전에 우연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 그 당시 그 말씀을 듣고 그 실업계 학생들과의 눈높이 교육을 해보려고 했던 에피소드를 간단히 소개를 드릴까요? 네네. 네네. 뭐 걔들 뭐 한 50명 중에 40등 내지 45등 이후의 아이들만 중학교 때 성적이 들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좀 그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5분의 2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처음에 부임을 해서 갔더니 인문계 고등학교에 교과서를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학 진학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렵겠어요. 수업 한 일주일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3명, 4명 쳐다보다가 음. 나머지 전부 엎어져 자는 거예요. 네. 혜성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야, 이 아이들을 내가 앞으로 이 하루하루가 정말 고문을 당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교사는 끊임없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팅하고 네네.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네. 하면서 네. 뭔가 이 존재감을 느껴야 되는데 서로가 네. 완전히 무너지는 피피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가 아침에 출석을 부르면 한 50명 되는 아이 중에 한 11명 정도가 학교에 결석을 하고 아하. 점심시간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또 한 10명 정도가 뭐 결과 땡땡이를 치는 거죠. 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마침 6교시 끝나고 종례를 가면 절반도 안 남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사가 뭔가 네. 나는 여기에 무슨 수용소에 무슨 간수처럼 왔는가 아이들 아이들을 볼 체크나 때. 하는 그런 존재인가 그리고 그 계신 분들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그 연구를 하고 학생 지도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풋나기 스님으로서 열심히 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약간의 그런 50%는 관심을 가지고 50%는 좀 약간 냉수적인 눈빛으로 너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뭐 이런 눈빛 등등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출석을 시키고 저와 혼연일체를 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수학습 지도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관점에서 네.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학습 측면에서는 영어 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면서 그 시내에 서점에 가서 팝송 책을 5권을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쉬운 팝송, 골든 팝송을 네. 이렇게 재구성해서 영어 책을 과감하게 놓고. 덮고 그걸 가지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5분의 2라고 하는 아이들하고 그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서는 그걸 맞지 않는 정말 그래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수업 시간에 팝송을 중심으로 한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주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겠네요. 네네. 정말로 단언컨대 한 결과도 명도 없었고. 없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그 평가를 수업의 교수학습과 평가는 저는 피드백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수업 시간에 열심히 2페이지 가리키고 교사는 엉뚱한 참고서에서 문제를 내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데 저게 제가 배운 교수학습과 평가의 일관성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표준화된 하나의 그럼 그래서 가르치는 팝송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신 팝송으로 건가요? 가로놓기 블랭크 수업으로 네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적으로 네. 한두 명 정도는 그 당시 부산 수고나 부산 수대나 목포 해양대를 지망하는 대학교 준비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그 학생들은 한 반에 한 2~3명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방과 후에 제가 그 책을 인문계 책을 개별 지도를 무보수로 추가적으로. 네네 해서 그 대학에 합격을 그러니까 시켰고요. 상황별 단계 네네. 지도를 하신 걸로 네. 네, 학습 정리를 교과 할 수 있겠는데. 학습 지도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네. 생활 지도 에피소드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수업 시간에 제 수업 이외에 아이들의 쉬고 시간을 전부 다 찾아서 제가 탁볼 준비해가지고 네. 같이 뛰고 네. 같이 어울렸어요. 네. 그렇게 하고 방학 주는 날 또 반장 불러가지고
용돈을 줘가지고 야 막걸리 한 5통 정도 사놓고 대천 해수욕장에 거기 캠파이어 준비를 해라. 와우. 그래서 캠파이어 하면서 네네. 막걸리로 우동 그릇 그 짬뽕집 아들내미가 있었는데 네. 그 아들 보고 짬뽕 그릇 50개 가져라 해가지고 어. 정말 이거는 요즘 교육적으로 말하면 이건 비교육적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는지 눈높이를 통해서 했어요. 이야.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애들이 바다로 뛰어들려고 있었고 오염천만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잘 다독거려서 그날 캠파이어를 하고 네.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어. 나머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네네. 그리고 2학기 때 9월 1일 개강해서 네. 무결석 학급이 된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박수를 한번 네네네. 그래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외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네. 그 선생님들이나 사회인들이나 부모들조차도 워낙 공부가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애들을 폄하하고 좀 약간은 냉소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존재감이 없는 그 아이들을 다뤘던 것이 오히려 제가 많은 그런 스펙 있는 학교를 근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좀 기억에 명절 때 남고. 전화도 오고 그래도 네. 소고기 한 건에 사들고 오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입니다. 아, 그래서 그 얘기를 네네네.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하십니다. 네. 그 학생들이 얼마나 기억에 남을까요? 팝송으로 영어 수업을 해주시고 그걸로 또 플랭킹 시험 문제 출제를 해서 수업을 또 인정받았던 학생들. 그러고 보니까 또 야학 지도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말 배움에 대한 갈증이 많았던 그 시절의 사람들한테는 정말 등불과도 같은 그런 또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야학 지도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또 많은 일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있죠. 저는 그 야학을 했다는 것이 자랑이기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한 제 인생의 하나의 족적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저희들 대학교 생활 입학하면 뭐 서클, 요즘으로 말하면 동아리, 서클 가입, 뭐 선배들이 자기 서클을 홍보하고 이렇게 네. 많이 유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왠지 모르게 뭐 제가 뭐 엄청난 그런 그 봉사의 피가 흐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 야학을 하게 된 그 원조 서클 이름이 RCY예요. 레드 크로스 유스라고 해서 청소년 적십자인데 거기에는 응급처치한 그 훈련과 그리고 그 RCY에서 공주에 유구의 공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직 공장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 당시는 여러 가지 가정 형편 때문에 배움을 다 하지 못하신 그런 그 여공들이 저는 그래도 어쨌든 시골 태생이지만 부모 덕에 네. 대학교를 서범대를 이렇게 다니는 형편이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지 못한 그 여공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공주사대 학생들 중에서 제 RCY 서클에서도 나름대로 생각 있는 분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이렇게 야학을 같이 해서 같은 그 비공인 학교를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 뭐 칸타빌레의 기타라든가 뭐 또는 자기 기능을 연마하는 서예라든가 네. 뭐 영어 또는 좀 여러 가지 그런 자기를 그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제가 휠이 꽂혀서 그 봉사하는 야학에 가서 방학도 반납하고 일주일이면 하루에 이틀 동안 라면 봉지에다가 이렇게 쌀을 담아서 김치 한 보세기 이렇게 담아서 가서 그 자취를 하면서 남들은 도서관에서 학종 관리할 때 그런 했던 것들이 그리고 제가 어차피 서범대에 왔고 나중에 선생님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예비 경험이 앞으로 제가 교사의 길을 가는데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해서 많은 그 보람을 느끼는 네네. 그리고 검정고시를 합격시켜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고마움을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제 존재감을 느꼈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오늘날 제가 부족하지만 교직에 가는 길에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을 갖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정말 이제 야학 지도를 하시면서 보람도 느끼셨습니다만 이제 교육자로 가기 위한 그런 디딤돌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세를 갖추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열린공감의 이명순 지금
세종교육연구소 송명석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명순의 열린 공감 세종교육연구소 송명석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약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저 교수님 책을 서점에서 본 게 있는데 이 자기 주도 학습 그리고 영어 학습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이 자기 주도 학습 요즘 교육의 핫 트렌드이기도 한데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간략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아, 예. 자기주도 학습 요즘에 트렌드죠. 네. 제 책에서도 이제 네네. 그런 거 많이 했고. 어쨌든 뭐 학습자가 주인이 되는 공부 방법이잖아요. 필요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고 네. 또 스스로 공부법을 또 응용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 통합적 성취 동기를 가졌을 때 흥미를 가졌을 때 공부를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들려오면은 학생들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네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라라기보다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네네. 구체적인 그런 그 자기 타겟가 분명해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른들도 사업을 하든 뭘 마찬가지지만 그 부모들이나 이런 학생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방법인데 그 요즘에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부모도 그렇고 학교 저도 교사도 아이들에게 그 티칭만을 강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어거지로 그것이 아니라 이게 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코칭을 스스로 터득하는 끄집어내는 코칭 쪽으로 유도하는. 제가 소장님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어떤 목표, 지향점을 가지는 거 명확한 지향점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 지향점을 갖기까지의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좀 급하게 몰아치고 공부해라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냐라는 과제를 먼저 좀 논의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진 네. 다음에 그래서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계획을 가질 건지 이런 좀 논의를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좀 논의가 있은 다음에 네.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공부하라는 질책이 먼저 가니까 네. 아이들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대한 좀 질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네. 들게 되는데요. 지금 체계를 봐도 그렇고 이 수사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하신 것 같은데요. 이 교육에 대한 교육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정의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아, 예.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통합적인 질문이 될 수 통합적인 있을 것 같고요. 제 경험 바운더리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교육이다. 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바꾸고 어떤 방법으로 바꾸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 어록에 보면 No child left behind. 어떤 아이도 뒤처지게 하지 말자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교육은 인간 행동을 가치 있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바꿔서 그 시너지를 국가나 조직이 그거를 이제 활용하자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교육이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워낙 경쟁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공연불로 좀 끝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바라보는 교육의 가치 중에 정말 좀 경쟁은 있으되 자기 자신과의 경쟁하는 극기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육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힘들고 정말 서로가 짓밟는 이런 세상에 서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참여와 공감과 배려와 이런 거 그리고 세상에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그러한 그 상생의 교육, 협력 교육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배들이나 부모님이 주는 교사들이 티칭해 주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깨우쳐 주는 그러려면 자기 스스로 누울 자리도 보고 나설 자리도 보는 그런 그 융통성 있는 그런 사고를 길러내는 것이 방법론을 찾아내고 끄집어내는 것이 저는 교육이 아닌가.
그렇군요. 네네. 사람을 바꾸는 게 교육이다라는 네. 말씀을 주시는데 가치롭게 그리고 말씀 중에 극기, 네. 경쟁력이 필요하긴 한데 음. 누구 다른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네. 극기에서 이기는 거. 네. 그 말씀 드리니까 아까 서정수 시인의 시를 또 낭송하신 것도 말씀드렸는데 조병환 시인의 시 중에 천적이라는 시가 네. 있어요. 한 줄짜리인데 그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 예. 결국 나의 천적은 음. 나였던 것이다 아, 예. 라는 얘기했는데 정말 누구하고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내일과의 비교해서 내일은 좀 더 나은 오늘의 모습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의 나의 모습을 발견해 가는 거 그게 정말 변화되는 가치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세종교육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또 교육 칼럼니스트로 또 수능 출제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이 공주 사대부고, 네. 충남과학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 또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공주교대, 또 공주사대, 한국교원대 이런 정말 명문사학의 대가로 교육의 전문가로 무수한 서각들을 양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종교육연구소 2012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이 교육 전문가로 교육에 많은 힘을 보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약 한 2년 됐는데요. 네. 네. 연구소를 개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전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약간의 건방을 떠는 뭐 제가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어떤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그 쉐득된 랭귀지 또는 경험이 과연 주변 분들에게 얼마만큼 인정을 받을까 또 제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마음을 좀 비우고 또 무료로 또 연구소를 운영한다면 그리고 남대로 제반 그 교육에 대한 세종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현장에서 필드 아이돌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 이상으로 전반적인 이론이나 전반적인 어떤 현상이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그것을 분석해서 데이터 처리하고 그것을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쪽의 생각은 현장에서 솔직히 못했는데요. 연구소를 개설하고자 한 마음은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분석해서 그것을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전문가가 한번 돼보자 이런 생각으로 영어교육 컨설팅도 좀 생각해봤고 그다음에 4년간 고3 담임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입시 현장에서 봤던 어떤 그런 입시 전문가 과정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랄까 또는 독서 토론이랄까 또 제가 관심 가졌던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좀 생각을 해봤고 또 그걸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교육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일반적인 현상과 데이터를 모아서 연구소가 그것을 한번 제시해보는 그런 그 과감한 개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동안의 그런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와 이제 경륜으로 정말 교육에 대해서 많은 재능 기부라고 해도 좋을 테고요. 그런 현안 점들을 풀어가면서 많은 기능 제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작년 12월 27일 2013 대한민국 사회봉사 교육 분야 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육 그 끝나지 않은 전쟁 속으로라는 책을 또 발간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 책이죠.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실까? 아, 네. 제가 이제 뭐 글을 썩 잘 쓰는 편은 못 되지만 약 10여 년 전부터 성철 스님은 뭐 비우고 가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 그 교사로서의 어떤 생활을 또 추억을 또 담론을 또 교육에 대한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왔었지만 제 후손들에게 내 또 아들 딸들에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교육의 현장에서 살아왔다라는 제 생각의 편린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2,000명인 아이 2년 전에 그런 정리를 해서
일단 뭐 제 나름대로 제 라이프 버킷이라고 하는 그 삶의 제 나름대로 하나의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그 많은 신문에 컬럼을 냈던 것을 모아서 네. 종이 에세이 형식으로 좀 했고요. 네네. 그 뒷부분은 영어 선생님을 한 평생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뭐 원어민은 아니지만 네. 제 영어 실력도 한번 테스트할 겸 아, 네. 제 존재감도 좀 한번 아. 이렇게 확인도 할 겸해서 네. 앞에 부분의 그 컬럼을 네. 영어로 이렇게 역시 번역을 했습니다. 역시 교양 상장의 네,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네. 이게 잘 팔리지는 않는데 너무 어렵고. 그래서 뭐 예. 고3 담임도 오랜 기간 동안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 그 끝나지 않은 전쟁 속으로 이 제목을 봐도 그렇고 입시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지금 사진에도 보니까 면도가 말끔하게 되지 않은 네.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고뇌를 하는 듯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서 네, 여러분께서 교육 그 끝나지 않은 시간 속으로 참고를 하시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우리 송명석 수장의 이론을 한번 만나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오랜 시간 중등학교에서 네, 교직에 몸담으셨고 지금 또 초빙 교수로도 계시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학생들이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냐, 장래 희망이나 꿈에 대해서 물으면 선생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뭐 절반 이상, 저도 초등학교 선생님의 네, 꿈을 가진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선생님에 대한 존중감이나 존경심도 조금 실추된 게 안타깝기도 네.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또 소견을 갖고 계세요? 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분명히 교권이 무너지고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좀 붕괴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그 맥락 속에서 학교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또 한때 교사로서 몸담았을 때, 물론 초임 때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했을 때보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 요즘 학교 네. 폭력이 뭐 네. 그냥 나오겠어요? 네.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실망스럽고 많은 부분에서 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대한민국의 현상을 보고 있는데요. 또 좋은 면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대안 아닌 대안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를 하는 것 같지만 학교에 있는 그 교육 주체들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범위를 좀 좁히더라도 네.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 속에서 일단은 학교에 있는 교사들의 어떤 존중감, 교권을 좀 확립해주는 국가적인 안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교사들 자체도 또 그런 안목이 있는 교사들을 뽑기 위한 어떤 임용고시 이후에 어떤 교사 평가라든가 제대로 된 어떤 교육 공동체 가족들이 교사들을 좀 잘 관리하고 교육하고 뽑아서 학습부모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수요와 공급을 잘 일치시킬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자기 훈련도 좀 필요하고요. 네. 학생들도 이렇게 학교에다 맡기기 이전에 가정교육의 어떤 그런 위상도 부모님들의 어떤 그 자기 가정교육에 대한 철학도 윤리의 부재가 심각한데 그런 것도 좀 새롭게 네. 정립이 돼서 그리고 국가교육부나 국가의 전반적인 그런 시각은 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을 잘 도와줄 수 있고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질 때 학교 폭력이나 교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문제 및 제반 네. 사회 현상들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부분도 역시 네. 중요하고요. 사실은 종교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가정교육부터 다각적인 것으로부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아까 교육관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네. 교육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뒤처지는 학생이 없게 교육을 시키는 것, 또 가치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교육감 출마를 선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에 대한 어떤 계기가 분명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서 교사로 또 교육 전문가로
이렇게 있으면서 네. 제 개인적인 교육 철학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늘 분노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경영을 좀 해서 많은 교육 가족들이 제 교육 철학이 만약에 옳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네. 그것을 검증을 통해서 함께 교육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만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현안 또는 대안 방법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도 뭐 늘 얘기하고 싶고 늘 해왔던 거지만 도전하라고 얘기하면서 제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어떤 그 고여 있는 물의 존재감으로 네. 있기도 싫고 또 그렇게 하던 아이들하고 교합 성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네. 또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그래서 제 자신의 잠재력이 어디인가를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제 자신과의 약속 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제 역량을 펼치기에는 한계를 느꼈고 그리고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국내외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거에 대한 어떤 그 환원, 피드백을 네네. 통해서 제 자신과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고 싶고 네, 또 정말, 세종 교육을 또 도전한 이유는 세종시가 제2의 수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포커스를 받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한번 정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언행일치의 네. 교육을 하고 계신 걸로 정말 교학상장의 화신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자 이외에도 정책 네트워크 내일 네. 충청남도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조금 교육 전문가로서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무슨 정치 어떤 이런 연결성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교사 살아온 것이 좌우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 본질에 충실하는 중용교육의 주인공으로 해보려고 해왔고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3의 길, 본질, 학생들의 어떤 애로사항과 학부모 애로사항, 한국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전교조니 교촉이니 이쪽에 완전히 휘둘리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교육보다는 교육의 본질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교육이나 뭐든지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교육 속에도 정치가 있고 오늘 이 녹화도 아마 이 하나의 정치이거든요. 친구 간의 관계도 정치고 네. 그런데 교육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지금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보니까 너무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인 대립이라든가 네. 남남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좀 새롭게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가려움과 그런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네. 새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안철수 그분이 안철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으면 저는 그분을 또 사랑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저의 갈급하는 욕구와 세상의 어떤 지금의 균형 잡힌 생각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세력이 그 새로운 출연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와 저와 어떤 궤를 같이 한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시군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도 네, 그런 그러시군요.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현직 교직에 있으면서는 좀 한계를 느껴서 네. 현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안이나 개선 방향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이제 교육감 출마를 선언을 하신 거라는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요. 이제 교육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정년을 10년이나 이제 남아있는 10년을 앞두고 이제 정년을 명퇴 신청을 하셨다고요. 네. 뭐 한간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네. 무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참으로 참신하고 소신이 있다 이렇게 사람도 있는데 저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네. 어떤 그 꾸준히 부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육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크게 가진 것 없이
자수성가 같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네. 조금씩 변해가는 제 모습, 도전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교직에 정년을 다 하고 출마를 한 것은 유권자들한테 그거는 예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젊음이 모든 것을 말해주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모두 누려보고 이제는 그 기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른 무엇을 해볼까라고 하는 것은 도전을 생각하고 또는 신선한 역동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고는 반응 네네, 자체가 다를 조직의 거다라는 효율성이나, 생각에 예,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 그러면 이제 뭐 세종에만 국한을 시킬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세종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점을 갖고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피력을 하실 수가 네, 있으실까요? 나름대로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많은 고민과 분석을 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세종교육에서의 문제점은 일단은 동서 간의 그 지역 간의 격차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또 교육 환경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기존의 지역은 네. 또 신예종 지역은 또 상당히 앞서가 있고 그게 이제 교육 격차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다 마찬가지지만 세종교육도 역시 너무나 그 교육의 어떤 그 이념적 또는 가치 기준이 너무 극단화되어 있다라는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치 그 기준의 가치 극단화. 기준에 너무 극단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그러한 교육이냐 아니면 너무나 이렇게 보수적인 쪽을 추구하는 지향이냐 이런 어떤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세종교육의 문제점도 됩니다. 그걸 아우러서 이렇게 대안으로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그 격차 문제라든가 환경의 그런 시설 문제 일단 예정 지역은 스마트 교육으로 앞서가는 아주 그 선행된 선도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학부모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또 기존에 있던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네. 낙후된 지역들은 상당히 소외감, 허탈감 이런 박탈감이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 어떤 그 스마트 교육 시설을 공유하고 교사를 우수한 교사를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하면서 네. 또 이렇게 그 시골의 그 학교를 전원 학교나 생태 실험 학교나 특성화 학교를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지만 지역 그런 것들은, 격차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또 교육 환경도 좀 네. 균형에 맞게 맞춰가는 것을 제안점으로 말씀을 네.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임영순의 열린 공감 송명석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영순의 열린 공감 세종교육연구소 송명석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번에는 좀 무거운 이야기 좀 앞서 많이 나눴는데 이번에는 인간 송명석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온화한 인상을 봐도 그렇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텐데 어린 시절 유년의 송명석 어떤 모습이실까 궁금한데 어린 시절의 꿈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때도 교육자였을까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주변 분들도 그렇고 네. 저도 선생님이 되고 그땐, 싶었어요. 어. 뭐 탁구 선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좀 약간 탤런트가 좀 있다라고 네.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초등학교 때 그 은사님, 중학교 때 네. 은사님이 계기를 통해서 좀 구체화됐던 것 같아요. 네. 도기의 이미지가 좀 외유 내강형,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말썽 일으킨 적이 있으셨을까요? 어릴 때 초중고 고등학교 애들아 다른 초중고 뭐, 글쎄요, 뭐. 말 잘 듣는 모범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난 어떤 이런 말썽을 일으켰다라고 기억에 남는 일화가 혹시 있으실까요? 말썽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정도도 없이 에피소드, 잘하셨구나. 뭐 이렇게 네. 뭐 무생무치였겠죠 뭐. 근데 저희 집이 초등학교 때 그 수박밭을 좀 네. 농사를 좀 지셨는데
좋게 얘기하면 호기심 때문에 서버리가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데요. 수박 이건 이렇게 아주 크기 시작하는 수박을 100통을 제가 면도칼로 전부 다 확인한다고 이건 칼로, 아니면 확인을 하려고 오려서 이거, 아버지한테 아주 엄청나게 맞고 하여튼 그랬던 것이 에디슨 이사가는 호기심이었을까요? 네, 다 골아 털어져가지고 나중에 익지 않은 수박을 건드려서 그랬던 것이 좀 제가 에피소드로 생각이 아이고야, 납니다.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농사를 망쳐놓은 건데요. 100통이면 아이고야, 그 아버님 지금 표정이 제가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시큼했죠 그 당시. 그런 큰 사고를 치셨군요. 그 수박, 잊혀지지가 않겠어요. 지금도 뭐 수박 드실 때는 그때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군요. 그런 인연에 또 말썽을 아주 크게 한번 대박을 일으킨 적이 있고, 대학 시절에는 야학을 또 하시면서 또 등불과 같은 그런 보람된 일을 하셨는데, 그 대학 시절에 품었던 이상이 지금 이제 앞으로 펼칠 일과 좀 연계가 될까요? 연계가 뭐 나름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품었던 이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저의 어떤 정체성을 좀 고백한다면 그 당시 8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 정권 교체기고 여러 가지 과도기고 소용돌이 속에서 상당히 데모를 좀 많이 했었죠. 그 당시 유명한 작가 중에 하나 최인호님의 엊그제 별세하셨지만 최인호님의 구경꾼이라는 책을 그 당시 제가 읽고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한데 그 주도하는 대목군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육법전서 들고 책 들고 도서관에 가지도 않았고요. 데모 현장에서 늘 뒤에서 쳐다보고 돌을 마지막에 던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무임승차하는 그런 존재감이었는데, 우리가 싸움 구경이든 데모든 불구경이든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관심이다. 본 거에 대한 또 책임감도 느낄 수가 있을 지금 오늘 그 테고요. 현장에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소용돌이의 또 시대도 겪으셨고, 그러면서 이제 인재송명서 가정을 이루고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 또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부인은 어떻게 만나게 된 연을 가지셨을까요? 대학교 2학년 때 소개팅을 받았는데 몰랐는데 나가는 날 알았는데 다른 분이 와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대타로 나온 사람이 제 아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타로 나온 거는 이제 모르셨을 테고, 느낌이 얼마 후에 알았죠. 어느 정도 이렇게 첫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 느낌이 첫 어떠셨어요? 느낌이 뭐 착했죠. 착하고. 이거 각본처럼 무슨 선남 선녀 같아 보였을 것 같은데요. 착하고 이게 뭐 그 당시 어릴 때니까 착한 인상의 그녀, 말 잘 들을 것 같고. 그럼 뭐 지금 생활에 오시면서 지금도 착하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부인이 무섭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는 그 인과관계는 상대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기 있건 없건 굳이 지금도 착하시다면 우리 송명서 소장께서 잘하고 계셨던 걸 되고요. 그럼 지금 같이 살아오시면서 정말 뭐 미안한 일도 많으셨을 테고 또 고마웠던 일도 부인한테 가진 감정이 많았을 테고, 정말 사랑 이상의 그런 믿음, 신뢰 이런 시간 길이를 많이 해오셨을 텐데, 이 부인께 뭐 사랑의 편지, 연서 같은 거는 그때 많이 쓰셨을까요? 뭐 그때 연애 때는 뭐 나름대로 다 좀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 했던 또 추억을 떠올리면서 영상 편지 한번 띄워 볼까요? 부인께 깜짝 선물로. 자, 직접 제안이긴 합니다만 카메라 보시고 부인께 여보 부르면서 하시던가 한번 영상 편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김명렬, 오늘 이런 자리에서 당신에게 이런 인사를
하게 돼서 기쁘고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군요. 아무튼 나와의 인연이 돼서 우리 성씨 집안의 6남매 장남의 와이프로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을 또 챙겨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태혁이 지수 또 어머니, 아버지, 기타 여러 동생들을 잘 보살펴주고 당신 또 학교에서 훌륭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자기 직분에 충실해주고 가정과 사회, 가족을 함께 아우러서 자기 희생을 해준 거에 대해서 나는 잘 못했지만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 남은 인생 좀 더 서로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 채우고 그러면서 서로 존재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나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길 바래. 고마워. 어쩜 교육자답게 모범 가정상을 보여주고 계신 듯해요. 아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좀 눈매가 좀 촉촉하게 젖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마무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부인께서요. 아우, 사랑의 파도 타기를 할 것 같은데요. 감정이. 와, 좋습니다. 교육자시다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일환이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데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교육 정책들이 필요한지 조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교육 및 경제 화두가 창의 경제죠. 네. 창의 경제 하다 보면 창의 영재, 창의 네. 인재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창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그런 상상력과 창의성을 네네. 과학기술과 그 ICT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에 네. 그것을 더해가지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끄집어내는 하나의 성장 전략 차원이 창의 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끄집어내려면 그에 따르는 또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역시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전략이잖아요. 네.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창의 경제의 전략 중에는 무슨 생태계를 보존하는 전략이라든지 또는 창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어떤 문화를 조성하는 거랄지 또는 그 과학기술과 ICT 어떤 그 혁신 동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랄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전략이야말로 네.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요. 창의 인재. 네. 그러니까 창의적인 상상력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만들어내는 네. 거에 적합한 게 아까도 피력을 해주셨습니다만 자기 주도 학습에 네,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네, 하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뭐 수장님께서는 많은 청년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걸로도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런 청년상에 또 비춰지는 롤 모델이 되고 계신 우리 수장님께서 그런 청년들에게 또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결국은 지금 방금 전에 그 여쭤봤던 창의 인재상에 따르는 교육 정책, 그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고요. 네. 창의 인재를 키워내는데 그 한마디를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네. 창의 인재는 그저 그대로 뭐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바탕의 베이스에 어떤 소양이 돼야 되는데 그 소양이 뭐냐? 인문적 사유거든요. 인문적 사유. 역사와 철학이 베이스가 되지 않은 창의 인재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역사와 철학에 근거한 인문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양에 근거를 한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역사 인식이 있는 아이들이 좀 컸으면 좋겠다. 좌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 중심의 어떤 이런 거. 아, 그렇군요. 인문적 사유의 네네.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네. 좋겠다라는 얘기를 롤 모델을 삼고 있는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얘기를 네.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추천을 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걸 또 해줄 수 있을까요?
책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존 스펜서의 그 현재의 선물이다라는 책이 유명하지 네. 않습니까? 하여튼 Boys Be Ambitious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시작은 네 앞에 있으나 끝은 실로 장대하리라 네. 라는 것은 성경을 떠나서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비전을 갖는 그리고 어떤 관심과 지적인 호기심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이렇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현재가 선물이다. 그래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네. 그때 보이는 건 전과 같지 않으세요. 이런 유명한 네. 말 있잖아요. 네. 그런 시각에서 크게 요약을 해서 어쨌든 역사인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지금이 네네. 선물이다. 네. 라는 그리고 그 추천을 책을 해주고 거기에 싶으시다고요. 얼맞는 책은 역시 현재는 선물이다는 존 네. 스펜서의 책을 저는 크게 추천하고 네, 인문적 사유를 또 권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쯤에서 여기 계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잠시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일명 사랑방 토크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의 열린 공감 사랑방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전문가 세종교육연구소 송명석 소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세종자치특별자치시 시민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전문가이니만큼 궁금한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질문을 먼저 주실까요? 네, 어떤 질문이신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그동안 송 박사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오늘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 한솔동에 살고 있는 학부모인데 송 박사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거시적인 질문을 주셨네요. 한솔동의 학부모께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 대처 방안 답변을 좀 주실까요? 네. 너무 큰 질문이신데 네. 뭐 자타가 다 아시지만 대한민국 교육은 뭐 역시 풍요 속의 빈곤이고요. 교육 철학이 부재된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시스템이 부실한 네. 교육. 그러다 보니까 그에 수반하는 입시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이 또 그 중심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또 삶의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입시 위주로 너무 가다 보니까 또 인간의 어떤 그 존재감이 폄하되고 사교육이 통해서 고통을 받고 또 그 사람들 간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다 보니까 협력 교육이 되지 않고 네. 그래서 네. 어떤 대처 방안을 내놓을 네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입시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을 없애야 되겠죠, 답으로는. 근데 그게 뭐 어제 오늘 저보다 훌륭한 그런 석학들이나 전문가들이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지 네. 못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네네. 그렇지만 부차적인 차원에서 아무튼 일단은 대학의 서열화를 좀 네. 완화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이나 정권 차원에서 논의한다면 대학 서열의 완화. 네, 대학 서열의 완화하고 노동의 임금 네. 차별에 대한 어떤 그 계층 간의 그 구별을 적절하게 완화하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불완전한 시스템에서 완전한 시스템으로 가는 그리고 내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철폐를 좀 하면서도 학생 수요자 중심의 어떤 교육으로 가는 질적 상승을 요구하는 그런 교육이 되면 그나마 대안으로서 한국이 입시 경쟁에 치닫는 너무나 그 수능이나 이런 데서 고득점을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겼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지배욕구에 불타있고 또 점수가 안 나오고 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항적 열패감에 불타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두 중간 공멸하는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네, 고통이 분담되는 네. 시스템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문제점과 대안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조금 소통이 되셨습니까? 예. 아, 그래요. 거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분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질문을 주실까요? 네, 조치원에 살고 있는 학부모인데요. 영어 때문에 사교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학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공교육에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영어 때문에 사교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이 많습니다. 네, 답변을 네. 좀 주실까요? 참,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어떤 목표 기준이 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의 근본 목표가 인간 행동의 변화하고 사람을 바꾸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쪽이냐, 어떤 기능적인 성적 지향 쪽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교육을 관심을 가진 사람들, 학부모나 교육 공동체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동의를 해주셔야 제 말이 논리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제 생각은 인간성 중심의 그 인성과 지성 중심의 교육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교육한테 공교육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 교육이든 수학 교육이든 학원하고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어떻든 공교육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본다면 공교육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르는 리워드가 보상이 따라야 되고, 네. 수요자가 원치 않는 교사들은 도태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재정도 끊어야 되거든요. 네. 좀 과감하지만 이 견해, A안, B안 중에 견해가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리더는. 공교육을 어줍잖하게 살린다고 네.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거든요. 공교육에 대한 네네. 평가가 네. 주어져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을 네.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조금 그 함에 대한 이해가 네. 된 선에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리한 깊이감 있는 질문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한 27년, 30년 가까운 시간의 길이만큼 교육에 몸을 담아 오셨고요. 또 미래의 일꾼인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삶의 이전표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소담 인생이 정말 이 대한민국 교육의 삶이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교육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신다면 어떻게 어필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무대에서 이렇게 말 중에 네.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정리하는 의미에서 네. 저는 교육을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가는 과정. 다시 말해서 네. 남을 짓밟고 이기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상생하는 교육, 그리고 세상을 보다 유연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네. 송명석 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 이제 정립이 되네요.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말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송명석의 인생 계획, 앞으로 또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무거운 질문입니다만은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잠재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끄집어낼 수 있는 도전하는 삶이고 싶고요. 네. 그런 것들이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검증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나름대로 제가 살아온 교육의 한 분야지만 네. 그 부분의 경영자로서 리더로서 제 소임을 충실히 엮어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동안에 올곧게 이어온 그런 경륜과 경험과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 이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이제 소장님과의 앞으로 활동 계획 계속 응원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인터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2014년 가보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하시고, 그리고 운도 따라서 운수 대통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의사소통도 완만히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통통통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순조로운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종교육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어울러서 잘 만든다면 훌륭한 교육이 될 것이라 믿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며 저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많은 부분을 관심 있게 보면서 세종교육을 디자인해서 여러분에게 선보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큰 소망, 행복, 건강이 함께 하시고 올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조로운 단어가 참 좋게 들리네요. 좋습니다. 순조롭게 운수대통하시고 건강까지 염원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소장님의 계획과 소원 계속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명순의 열린 공감, 오늘은 세종교육연구소의 송명석 소장님과 함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이 시대에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